결혼 3개월 차 임신 초기 임산부입니다. 임신 초기라 제가 평소보다 많이 예민해져서 남편과 자주 다투는데 정말 제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남편의 잘못인지 헷갈려서 글을 써봅니다. 먼저 남편이 어렸을 적 가정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하자면 초등 1학년 때 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재혼한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어렸을 적부터 키웠다 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 집과 작은 집을 잠깐씩 전전하다가 10대 후반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어머니와는 전화로 종종 안부만 묻는 사이였고 큰 집과 작은 집은 왕래조차 하지 않았는데 결혼을 하고 난 후부터 자주 왕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 예단 예물은 시어머니가 생략하시자고 먼저 얘기하셔서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시어머니의 한복과 새 시아버지의 정장을 요구하셔서 해드렸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언니께 맞춘 걸로 입으셨습니다. 결혼 전에는 축의금을 다 주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밥값 포함해서 딱 500 받았네요. 남편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포함해서 주시면서 집 사는데 보태라 하시는데 남편 축의금과 밥값 계산을 따로 안 해보셔서 더 많은 돈을 주신 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로 결혼식 밥값은 남편 카드로 계산했었죠. 최종적으로 남편은 큰 집, 작은 집, 고모, 사촌형이 낸 축의금 200과 부모님이 주신 축의금 포함 남편 지인의 축의금 1200 정도.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 2,0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1억 넘게 지원을 해주시고 필요할 때 쓰라고 카드도 저한테 따로 주셨으며 용돈도 종종 주시는데 그게 달에 1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생필품, 식재료도 거의 친정에서 받아 쓰고 있는 상태이고요. 참고로 저는 현재 전업주부이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비용 500과 아기용품을 다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길 원하셔서 저에게 들어가는 보험비, 통신료, 세금 등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결혼 비용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해서 달달이 벌어서 내고 있는 상태이고 친정에서 남편 예복을 맞춰주고 부족한 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시댁에서 못 받은 예물을 친정 엄마가 해주신다는 걸 남편이 듣고 600만 원 정도의 예물을 해주었고 저희 집에서도 남편에게 600만 원 정도의 예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에 자주 찾아뵙고 가까이 지내고 싶었는데 남편은 10년 만에 왕래하는 큰 집과 작은 집에도 명절에 인사를 드리러 가길 원하더군요. 사실 인사를 드리는 것까진 상관이 없었지만 문제는 큰 집과 작은 집의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왕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 항상 따로 찾아뵈야 하는데 양쪽 다 저희와 가족처럼 더 자주 왕래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댁은 거리가 4시간 거리라 자주 왕래는 못하지만 항상 새 시아버지의 생신이든 명절이든 다 챙기길 원하셨고요. 시동생들 생일까지 다 챙기라고 하시고 전화도 평균 일주일에 3-4번은 하십니다. 새 시아버지는 성품이 인자하시고 너무 좋은 분이신데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십니다. 가끔씩 말도 퉁명스럽게 하시고 저희에게 바라는 게 많은 분이시죠. 오늘은 또 전화를 하셔서는 다음 주가 네 시아버지 생신이시다. 원래는 맏며느리인 네가 생신상을 차려야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황당해서 헛웃음을 지으며 좋게 넘겼는데 갑자기 다다음 주쯤 이모님과 저희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시겠다고 하시네요. 거기다 더 과간인 건 개인적인 사정이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친정 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우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작게 사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배우고 나중에 물려받으면 되지 않냐고. 이 말 자체도 기분이 나빴지만 남편과 크게 다투고 난 뒤라 기분이 더 좋지 않았습니다. 다투게 된 이유도 작은 집 문제 때문이었죠. 작은 집과 식사를 하는 중 작은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한번 초대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도 하기 전에 그럼 다음 주 주말쯤에 오세요.
하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참고로 작은 집 식구가 어른 4명에 아이 3명입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그쯤 연락드린다 했었는데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초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기분 나쁘다. 하고 말했더니 불같이 날뛰며 그럼 온다는데 오지 말라고 하냐. 하고 소리를 지르기에 싸우게 되었습니다. 참다 나는 시댁이 새집인 것 같다. 하고 말했더니 누가 너보고 챙기라고 하더냐. 네가 하는 게 뭐냐. 용돈을 드리냐 제사를 지내냐 하면서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후 제가 펑펑 울면서 싸움이 잠시 무마됐었죠. 아무튼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 남편이 저희 친정에 소홀히 하고 큰 댁 작은 댁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을 봐서 그 일로 많이 예민한 터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난 후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하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한숨을 쉬냐 하면서 또 불같이 화를 내는 겁니다. 거기에 저도 지지 않고 왜 한숨 쉬는지 모르겠냐 하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임신해서 혼자 있는 네가 걱정돼서 이모랑 네 얼굴 보고 싶어 오시는 건데 그게 한숨을 쉴 일이냐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전에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시면서 집 어지르고 가신 거 잊었냐. 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걱정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아 한숨을 쉬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지르고 갔다는 걸 말꼬리 잡아 환양년도 그런 말은 안 한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냐. 어디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하냐. 우리 엄마가 네 밑에 있는 사람이냐. 너를 떠받들어야 하냐.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냐. 돈을 벌어 보태기를 했냐 뭐랬냐. 이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다. 나는 이런 말 듣고 못 살겠다. 우리 가족을 볼 때마다 네 말이 생각나 못 만나겠다. 이혼하자. 애는 병원에 가서 해결하고 돈은 다 네가 가져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는 돈을 정확하게 나누자 하며 혹시라도 애를 낳을 거면 자기가 키우겠다고 폭언을 계속 하더군요. 남편은 싸울 때마다 항상 욕을 하고 저를 비하합니다. 반면 저는 현실주의라 또박또박 있었던 사실을 얘기하고 정리하면서 흥분하지 않고 말하는 편인데 싸울 때마다 남편의 말에 너무 상처를 받고 힘이 듭니다. 신혼 초기인데 벌써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네요. 아직 큰 집 작은 집 쪽으론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자주 왕래하길 원하시고 가족처럼 지내길 원해서 걱정이 되고 남편도 자주 왕래하길 원하는 눈치라 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챙겨야 하나요? 제가 정말 예민하고 이기적이고 나빠서 그런 걸까요? 적다 보니 글이 정리가 안 되고 뒤죽박죽인 것 같지만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애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자고 한 상태이고요. 다행히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이고 집 명의도 제 명의입니다. 다 가져가라고 하더니 한 푼도 빠짐없이 나누자네요. 그리고 자기는 돈 버느라 병원에 같이 갈 시간도 없다 하기에 저도 돈 보내줄 시간이 없어서 안 보낼 거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생모라는 분이 또 전화하셔서 시동생 생일이라며 챙기라고 하는데 기도 안 차더군요. 저는 일말의 미련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었고 남편이 제가 예민하다 하기에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들어 일부러 가해까지 해가며 글을 쓴 거였습니다. 그간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글쓰기를 잘한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모진 댓글들도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도 다 말씀을 드린 상태이고 부모님께서는 제가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아이가 6주에서 7주 정도로 엄청 초기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다고 울던 남편이었는데 그냥 아기를 지우고 헤어지자고 한 말을 듣고 마음이 굳혀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많은 욕과 폭력을 겪었기에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됐었나 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무섭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책임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과 평생을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아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저런 아빠를 둔 아이는 절대로 행복하게 자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 상태도 아직 좋은 엄마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결혼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제가 사람 하나 제대로 못 보는 머저리였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는 적어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가 오면 남편이 대부분 짜증을 내며 귀찮다고 안 받았었고 생신 때 연락 한 통 안 하는 건 당연했었거든요. 옆에서 보면 의문이 들 정도로 무심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거리에 있어서 막연히 부딪힐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큰 댁, 작은 댁도 어릴 때 상처가 있었는지 평생 안 보고 살 거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었기에 걱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결혼식 때 부르는 걸로도 말이 많이 나올 정도였기에 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래도 결혼식에 초대 안 하는 건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부르는 걸로 결론을 내렸었고 그 후에는 연락을 잃지 않을 거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참고로 큰 댁은 저희 집에서 1분 거리, 작은 댁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에서도 처음에는 결혼을 반대했었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받아들이신다 하며 수락을 하신 거였습니다. 당연히 명절은 저희 집에서 보내기로 했었고 저는 일을 시키지 않기로도 약속을 했었죠. 돈 관리도 모두 제가 하고 모든 걸 제 명의로 하기로 합의를 한 후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킨 건 아무것도 없네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잘한다고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생신날 못 뵈어서 전화 한 통 드리라고 했더니 그것조차 귀찮아 하더군요. 남편의 생일날 저희 부모님은 봉투에 100만 원을 넣어서 주셨는데 말이죠. 거기에 더 주시려는 거 제가 더 줄 필요 없다고 말릴 정도로 사위를 챙기는 분들이신데 전화 한 통 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생일 전에 시동생 생일이 언제라며 전화를 해오셨고 당시 제 생일이 내일이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케이크 기프트콘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고맙게 받고 어떠한 불평 불만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참 바보 같았었네요. 얘기를 안 한 것들이 더 많고 억울하고 울분 터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는데 댓글 써주신 분들이 저보다 그 인간에 대해 더 잘 아시고 욕을 해주셔서 그나마 속이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아기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죄책감에 울기만 했었네요. 그 사람은 죄책감은커녕 미안한 마음조차 없어 보였고 마지막까지 저한테 사과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단 하나도 없고 모두 제가 잘못한 거라고 하면서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한숨을 쉰 건 잘못이다. 너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로 장문의 톡을 보내오는데 어이가 없어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것 또한 제 잘못이라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몰고 가더군요. 그러면서 몇 푼 안 들고 온 본인의 돈을 내놓으라고도 했습니다. 계산 정확히 해서 정리하자고요. 이리저리 정리하면 저한테 남는 돈은 푼돈입니다.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으로 소송을 한다네요. 그래서 소송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저도 변호사 상담을 다녀왔는데 급한 건 제가 아니라 상대 쪽이라 소송하면 그때 맞대응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유책 배우자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하셨고 다행히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 제가 신경 쓸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 몇 푼 안 되는 돈 주고 떨어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너무 괘씸하고 억울해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몸이든 마음이든 너무 힘들고 지쳤거든요.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도 몰랐고 처음에는 그저 푸념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댓글 달아주신 분들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조차 인지를 못하고 살았었는데 현재는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댓글들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댓글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사과하라고 했다고요? 진짜 이혼할까봐 똥줄이 탔나봐요. 말하는 거 보니 정말 가스라이팅이 많네요. 다 님 잘못이고 본인은 죽어도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얼른 몸부터 추스르세요. 마음은 힘들겠지만 솔직히 저런 부침 밑에서 자라는 아이는 더 불행할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되면 님은 더 힘들었을 테고 그걸 보는 아이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훌훌 털어버리세요. 그리고 예물 600은 서로 한 건이 퉁치고 금전 내역을 세세하게 적어서 돈 문제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내세요. 저런 놈은 돈 달라고 또 연락을 해올 테니 그 전에 정리하세요. 두 번째, 남자 미친 거 아니에요. 쓰니가 남자한테 돈 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질척이면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해버려요. 혼인 파탄의 원인은 남자분이 맞아요. 어디서 대도 않는 가스라이팅인지. 세 번째, 이혼을 결심하셨다니 다행입니다. 폭행, 폭언만으로도 이혼 사유인데 저런 조건이요. 당연히 헤어지시고 님의 인생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님 인생이 망한 게 아니에요. 님 인생을 지금부터 구하는 겁니다. 이혼을 함으로써 그제서야 다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절대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네 번째, 등신 같은 놈을 3개월간 데리고 산다고 고생하셨네요. 소송해서라도 한 푼도 주지 마시길. 다섯 번째, 고생했어요. 마음 잘 추스르고 몸조리 잘하세요. 긴 인생으로 크게 봐서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인생 별거 없다지만 최악의 남편을 만나 그 지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정말 자기 인생이 너덜너덜해집니다. 다행히 쓰니분이 현명하셔서 빠른 결단을 내렸네요. 소송은 변호사한테 맡기시고 이꼴저꼴 다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갈 희망찬 미래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처갓집에서 그만큼 믿어주고 경제적 지원까지 해주는데 은혜는 못 갚을지언정 폭언이라니요. 지를 버린 생모와 괄시하던 큰 집 작은 집의 인정을 받고 싶어 안 달라서 뱃속에 아이까지 보내다니. 돌아가신 지 아버지가 저승에서 땅을 치고 통곡하겠네요. 제일 재수없고 헛웃음 나는 게 어른한테 한숨 쉰 게 잘못했다는 거. 그 집구석에 어른이 어딨어요. 괄시하던 친척의 지를 버린 생모까지.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이건만 어른이라니요. 남편도 똑같이 쓰레기 구덩이로 돌아가서 쓰레기로 살면 됩니다. 부디 힘내세요. 님의 미래는 따뜻하고 행복한 길만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